반갑습니다. 주식탄타 김프로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이고요. 2017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3000리그에 출전해서 30일간 수익률 158%로 4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주식 시황 분석과 단타 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는 설 명절이라 한 주 쉬었고요. 방송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고 드린 대로 수요일 아침 7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화요일 매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개인 복귀를 하고 방송 준비해서 올리다 보면은 매번 너무 늦은 시간에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 7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아트와 블로그에도 공지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수요일 아침 7시 장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이슈 종목들 그리고 질문 들어온 내용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은 지금 중심선의 기울기가 계속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면서 지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위주로 현물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기관 중에서는 그 금융 투자자가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금융 투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그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수로 임하면은 지수가 더 강하게 오르고 수급주들도 더 이렇게 많이 살아날 텐데, 얘네들이 매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뭐 지수는 다행히 이제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좀 움직이는 주도 섹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거냐면 일단 올레드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AP 시스템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집중되고 있죠. 자, 왼쪽은 3분봉 차트, 오른쪽은 1봉 차트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같이 참조하시면 되고, 지금 이쪽 화면이 그 종목별 투자자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관, 외인이 이제 일별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서 움직이고 있죠. 네,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원익 IPS 이 종목도 이제 같은 테마입니다. 네, 이 종목도 기관이 계속 매집을 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기관이 이제 끄집어 올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예,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수급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기관이 계속 주포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유니테스트, 예.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수급이죠. 자, 지금 그 삼성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테마로 기관 위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LCC 관련주들, 예, 지난주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날이죠. 이날 1월 25일 날 기관 수급이 1100억 넘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섹터예요. MLCC.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들 포스코 캠텍, 얘네들도 지금 다시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기관이 지금 주포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이날 1월 25일 날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상향 추세로 다시 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제약주들, 한올바이오 파마, 이 종목도 지금 양매수가 보시면은 매일 들어왔죠. 최근에 계속 기관 외인 양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삼첨단제약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로메드, 이 정도로 일부 제약주들, 일부 제약주들, 그리고 효성,
네, 이 종목도 지금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 양매수로 매출액이 뭐 좋다 이러면서 이 정도 종목들이 지금 가장 그 돋보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 지수가 상향 추세로 유지가 될 때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이 지금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주도주 종목들이 있어요. 주도 섹터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그 종목들 안에서 단타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수익 매매도 가능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삼성전기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었죠. 그죠? 기간이 이거 유통 물량 대비 2% 정도 하루에 강하게 들어왔다. 1100억 들어왔다. 작정하고 들어왔다. 이런 종목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지지와 저항 원리로 계속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스윙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이제 투매 자리, 뭐 이런 자리라든지 뭐 이런 쌍바닥 저점 자리를 공략을 하셨더라면 이분들은 아마 지금은 반등폭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지금 다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쵸? 그렇다면은 장세가 이제 상향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투매 자리를 노린다기보다 지금 이제 추세가 상향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런 자리 이런 투매를 노린다기보다 주도주 수급 주도주를 빨리 올라타셔야 된다. 뭐 이것도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삼성전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또 제가 그 종목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치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자동 매매일지 삼성전기가 이제 메이드가 된 거는 이날이죠. 이날 언제입니까? 자, 이날이요. 이날 1월 25일이죠. 이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날 기간이 1100억, 그 다음 외국인이 500억 해서 한 기간 외의 물량이 1600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뭐 유통 물량 대비 2%를 하루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수급 주도주는 한번 생성이 되면은 지지와 저항 원리를 이용해서 계속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자리가 마찬가지예요. 이날은 눌린 타점 한번 안 주고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날 그러니까 메이드가 된 거죠. 이날 이제 기준봉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투매 자리가 나왔을 때 이런 자리 들어가면은 반대폭 매도 이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 돌파를 못했죠. 이날 이 자리에 지금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겠어요? 투매 자리가 최소 이전 저점 자리이거나 아니면 이전 저점을 깨는 자리가 되겠죠. 원칙은 이전 저점을 깰 때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날이 이제 바로 전날이 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만 돼도 눌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다시 반등폭 나올 때 매도하고 또 정고점 돌파를 못하고 또 외국인 매도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쌍바닥 지지가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반등을 못했고 여기서도 이제 또 깨지고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전 저점 깨진다 봐야 되겠죠. 투매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 매수하는 거예요. 이 자리 또 매수하면은 다시 지지와 저항 원리로 반등폭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한번 메이드가 되면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기간 외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이런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타점이 이제 단타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앞에서 스윙은 이제 주도주 올라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가장 의미 있는 자리. 자,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면 뭐겠어요? 평단가 자리가 되겠죠.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주포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들어온 평단가 자리 한 이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접근하면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거죠. 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이제 신고가 경신을 또 해버렸죠.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다시 타점이 또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 저는 이제 매수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법대로 본다면 이 자리가 이제 투매 자리 되는 거예요. 여기 사면 또 반대폭 매도. 다시 이 자리가 신고가 경신을 한 거기 때문에 또 투매가 나온다면 사고 반대폭 매도. 그죠? 그리고 종종 돌파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예, 들어갈 필요가 없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전 저점을 깨는 투매 자리, 저는 이제 여기에서 들어갔네요. 이 자리 들어갔고 이 자리에서 투매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반도폭 나올 때 매도. 이 단타에서는 이 자리가 매도 맞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은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크게 안 움직여요. 예. 하루에 뭐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한 4, 5% 정도씩, 예. 그 정도면 많이 움직인 거란 말이죠. 그 종목이 2% 반도폭이 나왔다 그러면 단타에서는 반도폭이 나왔다 보고 수익 매도 자리 주면은 이렇게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종목 돌파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어정쩡한 자리 또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기다렸다가 투매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다시 이런 자리, 그죠? 이전 저점 깨는 투매 자리,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또 샀다가 다시 반폭 나오면 매도, 그죠? 예. 그러면 이 자리는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자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기준봉으로 봤을 때 이쯤 되면은 평단가가 또 되겠죠. 어쩌면 평단가보다 더 아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평단가가 더 올라갔겠죠. 그럼 이 자리는 사놓으면 스윙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결국에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는 첫날이죠. 그러니까 기준봉으로부터 그 다음날 이날이라든지 이날 내에 들어가면은 스윙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 또 그 위에도 신고가 경신을 한 상태에서 투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매수를 하면은 오늘 같은 날 또 이런 스윙 타점 또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네. 2% 뛰기가 아니고 뭐 5%든 뭐 7, 8%든 스윙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온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단타든 스윙 매매든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지지와 저항 원리를 이용을 해서 단타는 계속 자리가 올 때마다 매매를 하면 되고 스윙은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따라서 그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그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이제 수급주로 종목이 이제 매도가 될 때는 기간 수급 같은 경우는 매수 단주가 들어오는지를 체킹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매매 동향상에 기간 수급이 계속 늘어나 있는지, 그걸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 동향이 늘어나 있는지를 보면 되고, 외인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거래원에 외인 수급이 있는지, 프로그램 물량이 늘어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매매 동향상 마찬가지 외국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본인 성향에 따라서 눌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림 타점에, 돌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전 고점 돌파할 때 타점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강하게 형성된 수급주는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양매도만 아니라면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앞서 삼성전기 보여드렸죠. 지지저항 원리로 주포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 제가 매매한 것처럼 계속 빼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타 매매가 되는 것이고, 스윙 매매는 의미 있는 자리, 기간 외인의 평단가 자리를 노리고 첫 메이드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뭐 눌림 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장 초반에 외인 차익 매물 나오죠. 멜린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마이크가 빠졌어요. 자,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차익 매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장 초반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평단가 근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장세는 올레드 반대쪽 장비주, MLCC 전기차, 일부 제약주, 이 안에서 단타 매매든 스윙이든 수급주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세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올레드 장비주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아주 작아요. 예. HB 테크놀로지도 보면은 뭐 시총 3천억이죠. 그죠? 뭐 유니테스트 뭐 이런 것도 3천억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AP 시스템은 좀 그나마 얘는 4천억. 얘네들이 다 5천억 미만 그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기관의 매물이 한 번에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럴 때는 투매자리 타점이 오더라도 기관 매도 단주가 너무 세다. 그러면 13시 이후라든지 종가 베팅 위주로 공략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반면에 삼성전기 같은 이런 대형주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 기법대로 투매 자리에서 기관 매도 단주가 나오고 있는데 외인 수급이 프로그램을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매수하는 거예요. 네, 매수하고 반대폭 매도로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다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급 주도주 매매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이슈 종목들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미셀하고 제일바이오 두 종목 말씀드렸었죠. 네. 그 전에 비해서 테마주는 요 두 종목 빼고는 별로 없고 장이 상향 추세이니 수급주에 집중하자.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뭐 그 말대로 테마주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수급주 위주로 장이 지금 우상향으로 움직였죠. 자, 먼저 파미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파미셀은 1월 29일 방송에서 잠시만요. 1월 29일 방송에서 세력 물량이 200억 이상 들어왔으나 이 종목은 200억이 많은 돈이 아니다. 제대로 굴리려면 세력이 10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단기가열 발동 예고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25일 날 시장 정보 장치 최초 됐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게 더 터지면은 단기가의 발동 예고 공시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매물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있으나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세력도 200억 정도만 들어와서 단타 치는 거다. 투매 자리에 오면은 우리도 단타로만 대응을 하자. 세력 평단가가 16,000원으로 보고 이탈하는 음봉 나오면 더 이상 공략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그날이 언제입니까? 1월 29일 화요일. 이날이죠, 이날. 그죠? 1월 29일 화요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타점이 왔죠. 예.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3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날 방송을 했죠. 그죠? 그 다음날 이 자리 얘기했어요, 이 자리. 예. 신고가 경신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전 조정 깨는 투매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폭 매도 구간. 이 자리가 터는 구간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 구간이 적은 구간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단타 매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1, 2% 싸움하는 거예요. 1, 2%. 예. 잡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3, 4% 싸움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단타 매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딱 타점에서 매수하고 바로 4% 반대폭 나왔다. 그러면 매도 타점인 거예요. 예. 그 이상 더 노리면 이건 단타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뭐 이 자리에 샀든 뭐 이 자리에 샀든 그 다음 날까지 수익성 충분히 줬죠. 예. 반대폭 충분히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력의 물량 털이가 나왔죠. 투매 자리 반대폭 준 다음에 이 자리는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무조건 이제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바로 경신을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 경신을 할 때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윗골을 달았죠, 지금. 여기서 윗골 달고, 여기서 윗골 달고. 그러니까 돌파를 한 척하고 여기서부터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올리는 것도 이렇게 중간중간 음봉이 계속 끼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력이 물량 정리가 같이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부터 다시 물량 정리가 계속 나왔죠. 물량 정리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나서 투매가 또 이날 나왔어요. 이날도 이제 개파락 나오고 물량형 나오고 이날이죠. 이날 그러니까 2월 1일 요때죠. 15,850원 세력 평단가 깨졌죠. 그죠? 16,000원 제가 이탈하면은 세력 물량 소진됐다 보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자 했는데 여기서부터 요 정도면은 200억 정도는 세력이 물량 정리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력 정리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은 뭐냐? 이런 거는 개인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자리에 평단가 공략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또 4% 반등폭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또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 욕심낼 필요 없어요. 이미 세력 물량이 소진이 됐고 반등폭 나왔는데 여기서 왜 또 들고 있습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벤트 결과가 나왔죠. 근데 결과가 악재로 나왔어요. 악재로. 하한가 맞았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세력은 어떻게든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세력이 이런 식으로 그 이벤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물량 소진을 다 해요. 물량 소진을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만약에 호재가 남아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개파락 안 만들어요. 실은 사실상. 털더라도 여기서부터 찔끔찔끔 털어서 털지 개파락부터 이렇게 음봉을 던지지 않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 차트에서 어느 정도 암시가 실은 됐어요. 그리고 충분히 세력 물량을 다 털었어 라고 사인도 다 줬죠. 그래서 세력 물량이 소진된 종목은 우리가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당일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악재로 본다 그랬죠. 세력 물량이 나온다고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홀짝에 베팅하면 안 된다. 전에 제가 대북주 아난티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주 단타 매매는 항상 세력 물량을 근거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재료를 믿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차트만 봐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세력 물량이 남아있을 때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그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일바이오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이제 저번 주에 방송에서 구제역 대장주였으나 이쪽 테마는 보통 하루 이틀 안에 끝나기 때문에 돈을 별로 안 쓰고 털어먹기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날은 좀 세력이 돈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하루 이틀 안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적당한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전고점 돌파를 한다면 그럴 때 투매 자리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종목은 매매를 했어요. 매매일치 올라가 있죠. 자, 앞에서 그 파미셀이랑 같은 원리입니다. 매매일치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매매를 했어요. 파미셀은 왜 매매를 안 했냐면 제가 증거금 100%나 투자 경고 종목은 잘 안 해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증백이면은 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른 종목 살 수가 없어서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자, 제일바이오 한번 볼게요. 저는 여기 상따에서 한번 샀다가 그날이 이날이었죠. 29일 날. 방송 때도 상따 했다고 했어요. 상따 했고 저점을 때 추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추매 했다가 세력 물량이 물려 있으니까 반도폭 나올 때 빠져 나온 거죠. 이거 아마 수료 손절했을까? 잘 모르겠네. 매매일지 어쨌든 남겨져 있어요. 여기서 어쨌든 빠져 나왔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이틀밖에 안 해먹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력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신호가 아니면 반도폭 줄 때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봤죠. 쭉 봤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왔잖아요. 근데 구제역이 뭐 확산될 그런 기미가 나오니까 바로 세력이 다시 신고가 경신해버렸죠. 종고점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 돈을 또 쓴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경신을 했고 세력 물량을 근거로 이런 투매 자리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샀고 여기서 하나 산 거예요. 두 개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반대폭 나올 때 매도. 예. 이해하셨죠?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매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력의 물량 처리가 나왔어요. 이게 물량 처리가 또 왜 나오는 거냐면 제가 이제 잡주 매매를 설명을 할 때는 시장 경보 장치도 같이 간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가 그러니까 1월 31일 날 이날 시장 경보 장치 들어온 거예요. 이날 1일차에. 예. 그리고 나서 2월 1일 날 다시 1월 31일 종가 5,180원을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또 터지게 되면은 얘가 단기간 발동력이 걸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력은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전고점 돌파하는 척 앞서 또 말씀드렸죠. 여기서 양봉이 들어오긴 했지만 윗골이잖아요. 여기서 더 양봉이 치솟아야 세력 물량이 더 들어온 걸로 보는데 이쯤 되면은 이거는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량을 털겠다는 신호예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 이탈하기 전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서 세력 물량이 남았는지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물량 털고 또 뛰었다가 계속 하루 종일 물량 정리 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 자리쯤 됐을 때 이제 여기서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 이제 오더라도 안 사는 거죠, 저는. 그리고 나서 세력 물량이 다 소진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예. 개파락이 무려 마이너스 7.5%가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 이제 파미셀도 봤잖아요. 예. 단타 매매는 세력 물량이 남아있을 때만 그때 공략을 해야지 세력 물량이 이렇게 소진된 다음에는 개파락이 나와도 반등폭이 안 나와요. 개미 수매가 이제 더 나오는 거죠. 반등폭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예. 지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위로 쳐올리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흐름. 게다가 구제역 테마는 하루 이틀 정도만 털어먹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단타 매매는 우리가 세력 물량을 근거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 물량이 소진돼 버리면은 반등폭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 대량 손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걸리면은.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런 걸 이제 보는 안목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매매일지를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떤 잡주를 매매하는지. 예,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랑 이제 같이 매매를 하셨다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디에서 사고 팔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 김프로랑 이제 종목이 겹쳤다. 그러면 최소한 세력 물량 근거가 있는 종목을 매매를 했구나. 예, 여러분들도 같이 제 매매치를 보면서 복기를 하시면서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슈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주에는 한 두 종목 정도 보여줍니다. 예, 첫 번째는 데아TI, 그리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아세아텍. 이 정도만 세력 물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자, 데아TI는 2월 1일 날, 이날이죠. 2월 1일 날 세력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7일 날 다시 신고가 경신하면서 돈이 들어왔지만 결국 음봉했죠. 이게 이제 물량털이가 좀 나온 거예요. 이날 되겠죠, 이날. 조금 차트를 이게 같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분봉이랑. 그러니까 이날 돈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신고가 경신하면서 또 돈을 썼고, 그리고 일부 물량털이를 정리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8일 날은 양봉이었죠. 예. 8일 날은 양봉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11일 날, 이날 되겠네요, 이날은 외국인이 물량 정리를 좀 했죠. 그리고 오늘 또 투매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세력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억 정도, 그리고 세력 평단은 한 9,700원 정도. 지금 저희 밑줄 그어놨죠. 예, 9,700원 정도. 요 자리에 지금 세력이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예. 파미셀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매집이 된 건 아니에요. 300억이 그 금액이 크긴 하지만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매집해서 뭐 이 종목을 자주지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란 말이죠. 예. 어쨌든 세력이 그 정도의 물량은 지금 물려 있어요. 오늘 종가가 9,690원이니까 물려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세력이 물리는 단계까지 갔느냐? 제가 봤을 때는 2월 1일 날 세력 물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인이 이날 164억을 샀어요. 예. 외인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으면은 세력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얘네들이 들어오는 걸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 세력이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개미한테 떠넘겨야 되는데 고점에서 떠넘겨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160억이나 끼어 있으면은 세력이 위에서 털어먹으려고 돈을 쓰겠죠. 그죠? 근데 자기네 평단도 그러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이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와버리면 본인네들 물량을 다 털 수가 없겠죠. 그죠? 평단은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자기네들이 털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털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물량을 다 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끼게 되면은 얘네들 물량을 없애고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예. 뭐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래요. 예. 아난테 같은 경우도 공매도 세력들이 뭐 공매도 치고 있으니까 얘네들 다 죽이고 올라갔죠. 예.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실은 2월 7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2월 7일 날 이날 더 올리고 털어도 되는데 안 올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외국인이 1, 2%만 먹고 2월 11일 날 이날 60억 던졌잖아요. 그죠? 60억 던졌고 횡보가 유지가 되니까 나머지 전략은 이제 오늘처럼 장 초반에 외국인이 실은 오늘 들어왔었어요. 외국인이 한 거의 뭐 프로그램으로 꽤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매물이 많고 세력이 같이 안 들어와 주니까 그냥 외국인이 물량 던져버린 겁니다. 특히 메릴린치 같은 외국인들은 퀀트 매매로 이제 단타를 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내지 뭐 기껏해봤자 마이너스 2% 정도 이 안에서는 그 손절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물렸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전에 철도 관련 재료가 뭐 하나라도 나오면은 강하게 치고 갈 거예요. 강하게 치고 갈 거고 정상회담 직전에 27일 뭐 정상회담 한다 그랬으니까 그 직전에는 이제 27일 같은 경우 이벤트가 되겠죠. 이벤트 당일은 우리가 아까 악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세력이 보유 물량의 상당 부분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는 게 얘네들 패턴이에요. 그게 얘네들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항상 이게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리스크예요. 그게 유일한 리스크예요. 어차피 이제 뭐 다음 주에 제가 또 방송을 할 때 대아TI는 또 다룰 겁니다. 세력이 지금 9,700원 평단가에 물려 있는데 강하게 한번 정고점 돌파하고 물량 정리하는지 한번 같이 또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봅시다. 저도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다음 주에 한번 또 지켜볼 겁니다. 자, 아세아텍은 황교안 테마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위로 매물이 없고 내일장 투매 자리가 왔을 때 세력 물량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공략 여부를 판단하겠죠. 자, 세력이 오늘 거래대 금일 800억을 터뜨리고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시장 경보장치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미 이전에 한번 많이 해먹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거래대금 기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일장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1일차이기 때문에 세력이 해먹기에 뭐 딱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력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80억 수준으로 들어온 것 같고 내일 뭐 대량거래 터진 음봉으로 나온다. 그러면 하루만이라도 물량 정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양봉으로 뭐 갭상이 나오겠죠. 갭상이 나온 다음에 세력 물량이 양봉으로 더 들어왔다.
그러면 투매 자리 매매가 가능한 거고요. 장 초반에 뭐 시초가 갭상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바로 꽂아버렸다. 그러면 6,000원 부근에서 이제 저는 판단할 거예요. 예. 얘네 평단이 지금 한 제가 봤을 때는 5,800원 뭐 이쯤 어간인 것 같은데 6,000원 부근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세력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갈리는 거죠. 세력 물량이 남았다면은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가서 이제 반등폭 매도를 노릴 것이고 세력 물량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겠죠. 예. 바로 이제 그 자리부터 뭐 투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세력 물량 소진된 상태에서 개미 투매가 나오는 거니까 바로 떨어지더라도 앞서 이제 뭐 파미센이나 제일바이오처럼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예. 항상 세력 물량이 남아있는 종목만 단타 매매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수가 상향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주 위주 매매를 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잡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아TI, 아세아텍 뭐 이 정도만 저는 타점을 준다면 매매를 할 거고요.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음 주에 또 보자고요. 예, 세력 물량 들어오는 잡주가 없으면 굳이 뭐 매매하지 마시고 수급주 위주로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거래원 분석 관련해서 마틴님이 그 조심스레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거래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중요한 건 거래원 분석만 가지고는 수급을 파악할 수가 없다. 예,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중에 거래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상위 5개 거래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거래원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를 한번 봅시다. 수급이 센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자, 삼성전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거래원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 그죠?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중에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것만 보는 거예요. 얘네들만 그죠? 매수상이 5개, 매도상이 5개. 요게 이제 장 마감이 끝나고 나서 KRX를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KRX 화면을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하루 들어온 거래원이 자, 2월 12일 당일로 검색하고 조회하면 나옵니다. 오늘 하루 들어온 거래원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예, 이만큼. 엄청나죠. 이게 총 몇 개냐? 49개 거래원입니다. 49개. 예. 따라서 상위 5개 아래에 44개 거래원의 매수 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을 파악할 때 거래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매수 거래원을 다시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이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자, 미래에서 대우. 자, 대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이에요. 항상 거래원 볼 때 얘랑 같이 보면 더 편해요. 자, 대우 같은 경우에는 매수 상해도 있고 매도 상해도 있잖아요. 그죠? 요 두 개의 차가 마이너스 10만 주예요. 예, 마이너스 10만 주 순매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모건 스탠리. 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8만이잖아요. 매도에 없잖아요. 그리고 매도 맨 하이가 한투가 마이너스 16만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만약에 매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최소 한 12만 주 정도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한투가 16만 매도 치고 있으니까 28만에서 16만 빼면은 12만이잖아요. 그죠? 삼성은 25,000 순매수 하고 있고 키움은 마이너스 14만 주 지금 매도 상이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4만 주 순매도 한 거고 그 다음에 CT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매수 상위로 장막판에 이제 14만 주 정도 샀다고 들어왔는데 얘는 순매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한투가 마이너스 지금 16만 주 팔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CT가 마이너스 한 15만 이 밑에 있다고 쳐요.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나중에 결과 KX 딱 까보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순매도 잡혀도 이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거래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 이것만 가지고 수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잠시만요. KRX로 한번 실제 봐볼게요. 예. 자, KRX 실제로 보면은 지금 CT 같은 경우 보면, 자, 보이시죠? 매수가 13만 13828이 들어왔죠? 매도가 얼마예요, 지금? 92,000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순매수 4만 5천밖에 안 한 겁니다, 얘네들이. 예. 이런 식으로, 거래원은 충분히 속일 수가 있다. 속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특히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그 상이 5개 있다 하더라도 오후장 되면은 매도 상위로 올라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따라서 거래원 분석을 한다면 특히 기간 거래원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래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수급은 체결창에서 확인을 합니다. 예. 매수 단주, 매도 단주 이걸로 기간을 판단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래원만 참조를 하는 거죠. 외국인은 특히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삼성전기라면은 이제 오늘 같은 날 모건 스탠리가 확실한 수급이 되겠죠. CT는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물량을 외국인 물량으로 간주하고 늘어나고 있는지를 봅니다. 예, 그러면은 기관이 들어오는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판단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예측이 맞는지 이거는 뭘로 확인해요? 매매 동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동향 잠정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단주가 뭐 끊기지 않고 프로그램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매매 동향에서 기간 수급, 외인 수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투자왕님이 이 마티님처럼 비슷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댓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도 같이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매매일지는 제가 블로그에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유추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같이 신청하세요. 제가 매주 수요일 아침에 동영상 서머리를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그 유튜브 댓글보다 이 주식 상담소에 글 남겨놓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